윤석열이의 하나마나 있으나마나 오늘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을 처음 한 것이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그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631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죠. 네. 신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다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631일 만에 정권 출범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4.10 총선 이후에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는데 여러분 오늘 이 기자회견을 보시고 민심을 경청하는 윤석열, 소통을 강화하는 윤석열 그 면모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고집한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국민 여러분 너희가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펼쳤던 그런 국정운영 그 성과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말이죠. 자, 경향신문에 실릴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본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요. 혹시나 했던 시민들 하던 말 반복 안 바뀌겠다는 것 이런 반응 실망 어린 반응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이 나왔을 때 그때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특검 반대. 김건희 그동안 탈탈 털지 않았냐. 문제없다. 이걸 보고 이제 실망을 한 것입니다. 네. 민생 물가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답변 내용이 모호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요. 정치적으로 뭐 사실 생각을 바꿀 여지가 없는 윤석열이란 거는 진작에 짐작을 했던 바지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제군요. 제가 그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기자회견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 보시면 실망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뭐 제가 뭐 영특해서 신통한 눈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란 인간은요. 제 헤아림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 윤석열 같은 인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윤석열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료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금 이 방송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제가 내일의 윤석열을 전망해 드립니다. 자, 윤석열이가 했던 말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습니다. 이종섭이가 그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믿으면 병신 취급받습니다. 아니 이종섭이는 어떻게든 감추고 싶고 멀리 보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종섭이가 출국 금지된지도 몰랐다? 이종섭이는 한창 공수처의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텐데 자기하고 지금 뭔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몰랐다? 출국 금지된 걸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적어도 이종섭이는 국내에 두면 안 돼. 나라 밖으로 보내야 돼. 이 꼼수를 머릿속에 그렸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씨, 그럼 정말 출국 금지했는지 몰랐다는 말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나? 아니 이종섭이를 임명하려고 할 때 그래도 참모들은 그거 다 살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사검증 안 해? 출국 금지가 뭐 그렇게 법원에서 영장 받아야 알 수 있는 건가? 이게 출국 금지가 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 출국 금지가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요. 일선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은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결정합니다. 출국 금지가 법무부 장관의 상전이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몰랐다? 네가 무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특검 반대 하더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본 뒤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이는 최근에 그 공수처 수사가 급진전되니까 오동훈이라는 여러 가지로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오동훈이 동원해가지고 수사 방향을 바꾸려고 한 거 아니야? 윤석열 씨, 당신 생각이 그거 아니야.
지금 공수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은 지금 수사 인력이 매우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은 또 한정없이 길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윤석열이의 모니터를 받지 않는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 특검 반대하고 공수처로 하자 한정없이 수사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감추고 이 윤석열 당신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경찰 수사 결과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람을 넣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국방부를 동원해서. 근데 임성근의 형사 책임이 없는 걸로 1차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만 좋아지는 거죠. 윤석열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도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 이 보수 정치인들이 이런 야부리를 너무 많이 텁니다. 국민들이 반대하시면 국민들이 요구하시면 뭘 하겠다. 야, 언제 그래서 너희들이 국민의 뜻을 따랐니? 국민 핑계대고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봐. 여론조사를 해서 뭐 50% 이상 나오면은 그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뭐 이런다든지 그냥 국민이 원하시면 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지. 국민이 납득이 안 되신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 지랄하고 있네. 아이고 저런.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요. 윤석열이가요.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불통을 넘어서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책임을 회피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려고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제가 오늘 취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감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진단이 맞을 겁니다. 오늘 사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제가 하려는 말을 먼저 해가지고 제가 많이 김이 샜는데요. 윤석열의 지금 전략은 뭐냐? 한마디로 진지전입니다. 진지 밖으로 나오지도 않지만 또 진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냥 지금 공성전을 펼치는 거죠. 그냥 이 진지를 유지하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침대 축구에 비유하더군요. 네, 침대 축구. 윤석열이가 버티기 이른바 침대 축구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고 경향신문이 짚었습니다. 예컨대 민정수석실 부활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느슨해진 사정기관과 공직사회를 통제하겠다는 의도. 어제 제가 짚어드렸죠. 하여간 하루 빠른 김용민의 진단입니다만. 그렇잖아요. 그 검찰이 지금 그 수사를 벌이겠다. 김건희를 상대로. 사실은 진짜 뭐 윤석열과 김건희를 흔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 결과 무언가 큰 월척이 잡혔다. 그럴 경우에는 손 놓습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막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정권을 집어삼켜도 막지 않아요. 그게 염려가 되니까 윤석열이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거예요. 검찰 등 이런 권력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침대 축구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25% 밑으로 나타났는데 박근혜의 탄핵 직전 지지율과 비슷한데 이런 체력으로 뭘 할 수 있겠는가. 공직사회는 슬금슬금 등 돌리고 있고 보수 언론도 대통령 태도를 비판한다. 아무리 경노하고 격앙해봐야 대통령의 고함은 이제 용산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심판이고 관객이기도 한 국민은 침대 축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축구 보는 것도 속 터지는데 대통령 침대 축구까지 볼 수는 없다. 오늘 이자들이 이재명 대표까지 동원해서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도훈 대변인? 이 사람이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에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표가 티격태격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거는 약속대련이다. 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하고 약속대련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권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고 그 총리 인선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두 사람 사이에 교감이 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여권에서 용산에서 흘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야가 물밑에서 협력하고 있다. 협치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에 대한 심판 정서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강도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마타도를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그럴 사람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뭐 총리 인선을 이재명한테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에게 경쟁자가 될 사람은 중용하지 않겠다라고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언제부터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존중했다고. 그렇잖아요. 10개 사건, 7개 기소, 3개 재판으로 당대표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윤석열이가 하루아침에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이재명 대표와 협치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지금 진지전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해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석 달이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은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한정없이 시간을 벌진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조국 대표의 3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조국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의원직 내려놓고 감옥 가야지요. 이재명 대표도 어느 재판에선가 유죄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권이 당대표부터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 그때 자기가 나서서 주도권을 손에 넣겠다. 지금 이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심판받을까 봐, 탄핵당할까 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정권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어요. 이재명하고 친한 척, 가까운 척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공세의 강도를 늦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진지전을 계속하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거 쌩까고 밀고 가야죠. 어떻게 윤석열이하고 3년을 같이 가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회의장은요, 윤석열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추미애 국회의장을 간절히 바랍니다. 추미애 의장 돼가지고 뭐 추미애 덕을 제가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추미애가 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재명, 조국, 추미애 다 윤석열하고 들이받았던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정말 위협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파트너들이 이제 부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의 꼼수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름대로 모처럼 여의도 쪽으로 레이더를 돌렸는데 지금 추미애 후보 국민들은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돼야 한다. 여기에 압도적인 그런 뜻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명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우원식 의원을 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 정보가 제가 정확한지 서너 명한테 더 물어봐야 되는데 들리기로는 지금 우원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제가 우원식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는 윤석열과 싸워본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과 싸워본 사람이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미애입니다. 근데 추미애 아닌 우원식 씨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총학생회장 출신이면서 두루두루 그 후배 의원들, 선수가 낮은 의원들한테 포용력 있게 다가가는 친화력을 과시하는 그런 정치인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믿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은 그 추미애한테 뭐 대체 얼마나 검증을 해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아시면 얼마나 아신다고 이렇게 경기하라고 하시나요? 야권에서 말이죠. 이렇게 윤석열이가 진지전 하려고 할 때, 침대 축구할 때 시간을 벌고 나름대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때 그래서 강력한 견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이가 까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싸울 수 있는 추미애 국회의장일 때 윤석열이는 마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못맞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김건희 수사 받게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당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 한동훈도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최상병 특검 할 필요 없다. 공수처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하자. 이 시간을 벌자는 거죠. 진짜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둘 다 70%가 넘었어요. 김건희 수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 근데 지금 그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온유한 표정으로 소통하는 인격으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서너 달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면은 그럼 이제 윤석열이는 3년을 무난히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 속에 또 다른 꼼수를 쓸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머리 좋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다 머리가 나쁜데 적어도 자기가 불이익을 안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천재적 아이디어와 처세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윤석열은 지금 진지전을 획책하고 있다. 진지전을 획책하고 있다. 이를 빨리 그 윤석열을 그 진지에서 끌어내서 국민이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그의 집권을 방치함으로써 더 큰 위기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